다시 녹화할게요. 녹화가 안 되더라고. 패러데이 법칙을 변형할 거예요. 패러데이 법칙을 변형할 건데, 패러데이 법칙, 우리는 여기까지가 패러데이 법칙으로 아까 전에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가 단면적분의 자속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식을 살짝 변형하면 자속은 자기장의 세기에다 뭘 곱하는 거야? 단면적을 곱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파이 자리에 뭘 대신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야? bs를 대신 대입할 수 있어. 그럼 파이 대신에 bs 대입할 수 있는 공식으로 식을 변형을 했는데, 근데 요 공식이라는 브라보 공식이라는 공식도 하나 더 있더래. 그 브라보 공식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 꽂히는 자기력선들이 막 있는 상황이야. x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 꽂히는 자기력선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x가 종이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자기력선들이 내려 꽂히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냥 꽂혀? b가 균일하게 꽂혀요?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간격이 다 동일하게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b만큼인 세기에서 꽂히고 있는데, 여기에 디귿자형 구리선을 만들었어. 디귿자형 구리선은 코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보라색인 금속 막대를 하나 올려놓으면 드디어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해? 코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몇 번 가면 코일이 만들어져? 한 번 가면 코일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자속의 변화가 유도전류를 만든다고 했지 자속 자체가 유도전류를 만드는 게 아니야. 자속의 변화가 만들어져서 얘를 가만히 두지 않고 쑥 당기는 순간 요 4개만큼의 자속이 어떻게 됐다고 볼 거야? 증가한다고 볼 거야. 이때 전류는 어느 쪽으로 흘러질까? X가 증가하면 무슨 시계? 반시계. 외워놓고 있으면 편하다고 아까 전에 적어준 거야. X가 증가하면 뭐? 반시계. X가 증가했잖아. 4개만큼. 반시계로 흘러요. X가 위에서 밑으로 증가하니까 방해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로 돌리다 보면 반시계를 만들어져요.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외우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얘를 쑥 당기는 순간에 자속이 요만큼 증가했는데, 이때 패러데이 법칙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안 변했으니까 요게 델타 부분이 B는 상수로 빠져나오는 거고 S 부분에 곱해지고 면적의 변화를 LV 델타 T로 바꿀 수 있대. 왜 LV 델타 T야? 요 부분이 L이고 요 부분이 V 델타 T이기 때문에 LV 델타 T로 바꿀 수 있대요. 이 민넓이를. 민넓이 변화량, 즉 델타 S 부분이야. 지금 이 부분이 LV 델타 T. 근데 델타 T가 없어지면 뭐만 남는다고? BLV 무슨 공식만 남는다고? 브라보 공식만 남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의 변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어요? 패러데이 법칙의 변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러면 전자기호도는 유형을 외워야 돼. 일단 전자기호도는 뭘 외워야 돼? 유형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예 유형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풀이 유형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전자기호도 풀이 유형 암기가 다 끝나면 다음 시간 정도쯤엔 전자기호도의 이용 예 정도만 하면 자기장 파트가 끝나. 알겠나요? 다음 시간 정도 자기장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 시간이 좀 되면 전기력 기본적인 공식들, 전기장이라는 개념까지 해서 다시 가르칠 거예요. 알겠어요? 전기력과 전기장. 그럼 다음 시간에 전기력 전기장이 끝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반도체 쪽을 좀 배우면, 그러면 전자기 파트가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전자기 파트가 끝나고 나면, 그럼 이제 파동 파트 남아있는데, 파동 파트 한 3, 4번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3번이나 4번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기말고사지 뭐, 그쵸? 기말고사란다. 기말고사가 되겠다. 이제 중간 기말 거의 중간 보는 학교도 있고 기말 보는 학교도 있어서 중간 기말 있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자, 너희들이 외워야 될 유형이 정해져 있어. 전자기호도는 풀이법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외우면 풀리는 거고 외우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들이 많아요. 알겠어요? 자, 유형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유형. 자석 통과 실험. 다시 뭐 통과 실험? 자석 통과 실험. 어디에 통과해? 당연히 코일에 통과하는 상황이지. 자석을 코일에 통과시킬 거야. 유형의 제목을 외우셔야 돼요. 자석 통과 실험이야. 유형 제목을 외우셔야 돼요. 자석을 통과시켜 버릴 거야. 응? 아까 전엔 다가오기만 했고
다가오기만 했고 멀어지기만 했지. 이제는 아예 그냥 어떻게 해버릴 거야? 떨어뜨려 버릴 거야, 그냥. 코일이 있는 데가 위에서 밑으로 어떻게 해버릴 거야? 떨어뜨려 버릴 거야. 그래서 자석을 통과시킬 건데 코일에다가 놓고 통과를 시킬 거예요. 통과를 시켜버릴 거야. 떨어뜨려 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점을 통과했다가 A 지점을 통과했다가 어느 지점도 통과하고 B 지점도 통과를 하겠죠. 맞아요? 쭉 내려오면서 통과를 해서 내려갈 거야. 그치? A 지점하고 무슨 지점을 통과를 해? B 지점. A 지점을 통과할 때 쭉 내려오는 거야. 아래로 내려와서 탁 떨어뜨리는 거야. A 지점을 통과할 때 유도줄일 방향 어느 쪽으로 흘릴까? 이거 판단해야 돼. 암산으로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뭐부터 눈에 보여? 나는 위에 N, S가 눈에 보여. 순서 그대로. 그럼 S에서 N 쪽을 화살표 그리면 이렇게 잡아주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전류 방향 어느 쪽이니? 이렇게 잡아주다 보면 결국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흘러. 아래에서 위쪽으로 흘러. 다시 A 지점 통과할 때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흘러요. 그러면 B 지점 통과할 때 아래로 내려가지. S가 멀어지고 있잖아? S가 멀어지니까 아래쪽이 뭐가 돼야 돼? N극이 돼야 돼. 위쪽이 무슨 극이 돼야 돼? S가 돼야 돼. 왜 S 어떻게 판단한 거야? 밀당 원리를 판단한 거지. 멀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당기려다 보니까. 멀어지면 당기려다 보니까 가까운 쪽에 반대극이 마주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N, S, S에서 N쪽 화살표 그리면 이렇게 잡아줘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면 돌고 돌아서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 아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흘렀다가 위에서 밑으로 흘렀어. 우리는 결론값을 쓸 거야. 다시 무슨 값을 쓸 거야? 결론값. 자석 통과 전후. 다시 자석 통과 전후. 유도전류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무조건 바뀌어. 다시 유도전류 방향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바뀐다. 유도 전류 방향 항상 바뀐다야. 항상 반대로 바뀐다야. 반대로 바뀐다야. 알겠어요? 원래는 판단을 해서 하나씩 끌고 와야 되는데 시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단축시키려고 시간 단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석 통과 전후 유도 전류 방향 바뀌었는데 자석이 받는 자기력 방향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석이 받는 자기력 방향 통과 전에는 위에 쪽이 N, S. 그러니까 자석이 받는 자기력 방향 어느 쪽으로 받아? 통과 전에 위쪽으로 받아. 통과 후에는 멀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당겨야 되겠지. 그러면 이 코일이 아래쪽이 N, 위에 쪽이 S 이렇게 되지. 그러면 NS가 바뀌었으니까 자석이 받는 자기력 방향 바뀐다. 좆되는 거야. 어느 쪽으로 힘 받니? 서로 미니까. 통과 전에 어느 쪽으로 힘 받아? 위쪽으로 힘 받지? 힘 받는 방향. 맞아요? 그러면은 통과 후에는 NS 서로 어떻게 해? 당기지. 당기면 어느 쪽으로 힘 받아? 위쪽으로 힘 받아. 알겠어요? NS가 바뀐다는 건 전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 힘 받는 방향이 바뀐다는 건 아니야. 물론 청력이었다가 무슨 역으로 바뀌지만 인력으로 바뀌는 게 맞지만 방향, 힘 받는 방향을 물어본 거잖아, 순수하게. 방향은 화살표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통과 전후, 통과 전과 후 자석이나 코일이 받는, 그럼 자석만 힘 받아, 코일도 힘 받아? 코일도 힘 받는 거야. 얘가 위쪽으로 힘 받으면 얘가 어느 쪽으로 힘 받아? 아래쪽으로 힘 받는 거고, 얘가 위쪽으로 힘 받으면 얘도 어느 쪽으로 힘 받아? 아래쪽으로 힘 받기 때문에 자석 통과 전후 자석과 코일이 받는 자기력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가 된다고. 원래는 니들이 이걸 일일이 다 판단해 봐야 되지만 뭐 하기 위해서? 빠르게 풀기 위해서. 항상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건 바뀐다는 거야?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항상이야, 항상.
자, 그래서 통과 전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유도준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거는 자석을 빠르게, 코일을 빠르게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거 말고 따로 판단하는 게 있어요. 이 자석 통과 실험에서만 판단하는 유도준류의 세기 판단. 자석 통과 실험에서만 판단하는 유도준류의 세기 판단. 알겠어요? 자석 통과 실험에서는 자석 통과 실험이라고 했잖아. 자석 통과 실험에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에 배웠던 그 코일 가문수를 변화시키거나 이거 코일 감기기 통과했다고 변하는 거 아니잖아. 가문수가 왜 변해? 안 변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석을 빠르게 코일을 빠르게 판단이 좀 쉽지 않아. 그래서 자석 통과 실험에서는 유도전류의 세기 판단은 혹은 유도기전력 세기는 거리하고 속력으로 판단해. 다시 뭐하고 뭘로 판단해? 거리하고 속력으로 판단해. 따라서 속력이 일정할 때 혹시라도 속력이 일정하다고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속력이 일정할 때는 거리가 어느 쪽이? 가까운 쪽이 유도전류가 세. 다시 거리가 어떤 쪽이? 거리가 가까운 쪽.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다. 그러면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이거는 거리가 일정할 때는 속력이 어떻게 될수록? 빠를수록.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자기호도 지금 이 유형은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알겠어요? 지금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큰 유형들입니다. 알겠죠? 꼭 기억해 두시고 원래는 판단을 해야 되지만 판단 시간을 조금 더 뭐 하기 위해서 단축시키기 위해서 외우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석 통과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자석 통과 실험이 얘가 문제집에 좀 있나 좀 볼게요. 자석 통과 실험에 대한 얘가 문제집에 있나 좀 봅시다. 수특에는 일단 있나 없나 볼게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수특에. 여기 있네. 자, 칠판 띄워볼게요. 명제를 수특 그 다음에 만자기 출픽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볼게요. 자, 16번이라고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 위에서 밑으로 뭐 했어? 어디하고 어디를 지났대? P하고 Q를 지났다고 돼 있죠. 근데 어느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진행됐대? Q를 지나는 순간 이렇게 흘렀대요.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죠. 판단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계 방향 유도전류가 흘러야 돼. 근데 어디를 통과할 때 시계야? Q를 통과할 때 시계야. 그러면 Q를 통과할 때 시계일 때 기억이 N극인지 S극인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가 판단하는 건 첫 번째 판단 기준. 다시 기억 판단하는 거야. 기억 판단을 할 때 첫 번째 판단 기준은 뭘까? 기억 판단의 처음. 기억 판단의 처음. 우리 외운 거 있죠? X가 증가하면 뭘로 흘러? 반시계. 나만 외웠죠? 미안하다. 나만 외웠는데 이들도 외워야 돼. 알겠죠? X가 증가하면 반시계. X가 뭐하면? 감소하면 뭐가 돼? 시계. 동그라미가 증가하면 목소리 왜 이러지? 시계가 되고요. 동그라미가 감소하면 반시계가 되죠. 판단하는 방법을 얘기해 줄 거야. 그 중에서 얘는 멀어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자속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무조건 감소야. 알겠어요? 다가오면 자속이 증가하는 거고 자석이 멀어지면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감소하는 건 두 가지잖아. 근데 얘가 뭘로 흘렀다고? 시계로 흘렀기 때문에 누가 감소하고 있는 거야?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통과하는 건 위에서 보았을 때는 뚫고 나오는 거니까, 응? 위에서 밑으로가 X야. 다시 위에서 뭐가 X야? 밑으로가 X야.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어야지 위에서 밑으로 나타나니? S극이어야 돼. 어렵습니다. 조금. 알겠어요? 다시 위에서 봤을 때 기준이야. 이 X 동그라미는 어디서 봤을 때 기준이야? 위에서 봤을 때 기준이야. 알겠어요? 아래에서 위를 쳐다봤을 때가 아니란 말이야. 코일 기준으로 위에서 보았을 때 기준으로 X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방식이야. 따라서 시계로 흐르려면 멀어지고 있으니까 감소하는 건 맞아. 근데 X가 위에서 밑으로 통과하는 게 감소하려면 여기가 무슨 극이어야 돼? S극이어야 된다는 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가 나와야 되는 거고 무엇인가 감소하는데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아래로 X가 감소하는 거야. X가 감소라는 조건을 통해서 아래쪽이 위에서 아래쪽으로니까 누가 만들어주고 있어? 그걸 자석이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기억 판단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얘기를 해볼 거야. 유도 전류를 뭘로 잡았을 때? 유도 전류를 뭐라고 했을 때? 유도 전류를 내 손가락으로 잡는 거지. 유도 전류를 내 손가락으로 했을 때 엄지는 뭐가 되는 거야? 유도 자기장이 되는 거지. 다시 유도 자기장이 되는 거야. 유도 자기장은 그럼 어디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지고 있어. 근데 유도 자기장은 변화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다시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변화 때문에. 유도 자기장은 변화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지금 자속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판단도 하셔야 돼.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하셔야 돼. 자속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야.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소하든 위에서 밑으로 감소하든 건지까지는 판단이 지금 안 되지만 자속이 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속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자속이 감소하고 있어. 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왜? Q지점을 지나기 때문에 P지점이 아니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소야. 그럼 자속이 감소하면 채워주려고 한단 말이야. 부족한 부분, 없어진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해? 채워주는 방향이 다시 감소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게 감소를 채워주는 방향이 무슨 자기장이야? 유도 자기장이야. 감소를 채워주는 방향이 채워주는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야.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응? 그러면 감소하고 있어. 둘 중 하나 아니야? 위에서 밑으로 많이 통과했다가 걔네들이 쭉쭉 줄어들고 있는 상황. 또 하나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많이 통과했다가 그게 줄어드는 상황. 두 가지뿐이 없어. 감소는. 그럼 많았다가 줄어드는 게 아래에서 위쪽이라면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위쪽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는 걸 알고 있어? 위에서 밑에 아래쪽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 처음에 어느 쪽으로 많았었어? 아래쪽으로 많았었단 말이야. 다시 아래쪽으로 뭐 했었어요? 많았었는데 걔네들이 없어지니까 그걸 채워주는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졌겠지. 그럼 아래쪽으로 채워주는 건 이거 무슨 극이기 때문에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S극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똑해지셔야 돼요. 다시 뭐 해주셔야 돼요? 똑똑해지셔야 돼요. 이거는 똑똑하면 굉장히 쉬운 거고 똑똑하지 못하면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해보면서 IQ를 업시키세요. 알겠어요? 이런 거는 학습을 통해서 IQ가 증가하는 내용이야. 알겠니? 선생님 경험상이야. 알겠어요? 응? 경험상. 이걸 빠르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그 과정들이 너희들의 IQ를 어떻게 해준다고? 높여준단 말이야. 학습에 의해서 IQ가 증가되는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거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요. 또 하나의 방법은 NS를 써갖고 판단할 거야. 다시 뭘 써서 판단할 거야? NS. 이게 제일 쉽겠다. 세 가지 방법이네. NS 써서 판단이야. 다시 뭐 써서 판단이야? 써서 판단할 거야. 자, 유도전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으로 화살표 그려. 이게 무슨 자기장이야? 유도 자기장이야. NS 쓸 거야. S에 뭐가 돼야 돼? N. 멀어지고 있으니까 여기 가까운 쪽에 당기려고 해? 아니면 밀려고 해? 멀어지고 당기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그? S. 그래서 NS 써서 판단하는 방식도 있겠네요. 이게 제일 깔끔하고 편하긴 하겠는데, 연습하세요,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풀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거는, 이게 한 번이 제일 편하긴 하네, 보니까. 그쵸? 응? 근데 얘네들도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 잘 생각해서 판단 능력을 기르시라는 거예요. IQ를 높이기 위해서. NS 써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S극이라는 걸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요. 기억은 N극이다. 틀렸고, 자석이 P를 지나는 순간에 고리와 자석 사이엔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다가오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당긴다. 그럼 P를 지날 땐 다가오는 상황이야? 멀어지는 상황이야? 다가오는 상황이니까 서로 어떻게 한다고? 미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이거 맞겠죠? 그 다음에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PQ는 일단 무슨 거리 지점이야? 같은 거리 지점이야. 그럼 같은 거리일 때 선생님이 자석 통과 실험에서 뭘로 판단하라고? 속력으로 판단하라고. 그러면은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어떻다고 돼 있어? 작다라고 했지. 그럼 누가 더 빨라? Q가 더 빠르지. 그럼 유도전류는 누가 더 빠른 거야? 센 거야? Q가 더 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P가 작다는 건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라는 걸 판단을 했습니다. 자, 기억에 여러 가지 방식을 알려줬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디귿은 쉽지만, 그래도 다 알고 있으셔야 되는 방식이에요. 어떤 건 얘가 더 쉽고, 어떤 건 얘가 더 쉽고, 어떤 건 얘가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니? 이 경우는 3번이 제일 쉽지만. 자, 자석 통과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또 볼게요. 몇 개, 한 두세 개는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석 통과 실험이 또 있나 봅시다. 여긴 없네. 자석 통과 실험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네. 자, 그럼 완자 기출픽을 한번 볼게요. 완자 기출픽 숙제로 좀 줬는데 풀어보라고. 다 풀어왔나 모르겠어. 테스트 보느라고 시간 다 빼먹어가지고. 자, 뭐 여기 139페이지 487번 빈출 자료 보기 보자. 완자 기출픽 139페이지 487번. 자, N이 접근하고 있으니까 이쪽 N, 여기 뭐가 돼야 돼? S. 화살표 그린 다음에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그럼 전류는 이렇게 나와서 어느 쪽으로 흘러요? BGA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도전류 방향. 자, 보기 봅시다.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한다. 네. 방해한다는 건 뭐야? 다가오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당기기 때문에 운동 방향에 반대로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운동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도전류 방향 AGB가 아니라 BGA 방향이라고 쓸렸고, 자석과 솔레노이드 사이에서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N극 마주보고 있으면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해야 돼? 미는 힘이 작용해야 되고, 자석에 의해 솔레노이드를 통과시키는 자기선속은 증가한다. 자기선속 자속이야. 자속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다가오면.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은 자석이 S극을 솔레노이드에서 멀리할 때 흐르는 방향과 같다. 다시 S가 다가올 때랑 S를 멀어질 때랑 당연히 어떻게 돼? 전류 방향 똑같아요. S가 다가올 때랑 N이 다가올 때랑 S가 멀어질 때랑은 똑같다고. 얘는 지금 N이 지금 다가오는 상황이랑 S가 멀어지는 상황이랑 유도전류 방향은 똑같습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시 자석이 일정한 속도로 가까이 오는 동안 유도줄의 세기는 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유도줄 세기는 어떻게 돼야 된다? 증가한다야. x 증가한다야. 거리가 가까워지면 증가한다 그랬어. 자, 쉬운 문제니까 니들 488번부터 494번까지 풀어보세요. 지금 488부터 494까지. 없어? 왜? 숙제인데 왜? 죽일까? 숙제인데 왜? 아이 진짜 숙제인데 왜 없냐고. 아이씨.